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CBT 예상 모의고사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여가 활동을 점차 줄인다.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번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을 삼간다. 4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5번 체력 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정답은요?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입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신체의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신체 활동을 통해서 또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 같이 해주시면 더욱더 건강한 노화를 맞이하실 수가 있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2번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은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1. 의존성의 증가. 2. 경직성의 증가. 3. 사회성의 증가. 4. 우울감의 증가. 5. 과거 회상의 증가. 정답은요? 2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거 두려워하시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익숙한 습관을 고수하시는 이런 것은 경직이 돼 있다. 사고가 고착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년기의 특성 중에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면서 시험 출제 많이 되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요원으로 옳은 것은 1번 간호사, 2번 사회복지사, 3번 간호조무사, 4번 요양보호사, 5번 물리치료사. 정답은요? 4번 요양보호사입니다. 방문 목욕을 하는 장기요양 요원은요. 요양보호사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2인 1조가 돼서 방문 목욕을 하게 되죠. 정답 4번입니다. 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1번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2번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 의욕 고취,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4번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을 하는 것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 기관에서 한다. 2번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기관 직원이 한다. 3번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요?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맞죠. 자,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하고 판정에 대한 내용은 시험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1차 판정은 일단 방문조사를 이제 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1차 판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최종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장기요양 기관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2번도 보시면 방문조사는 장기요양 기관 직원이 아니라 공단 직원이 하게 되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장기요양 인정서는 지자체가 장기요양 인정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등급받은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 신청자, 즉 이제 등급을 받으실 분, 수급자에게 직접 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자체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4번 같은 경우도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가 아니죠. 65세가 넘어야지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60세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노인성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 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요?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자, 시설에 계신 어르신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는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르신이 존엄한 존재로 인간으로서 대우를 제대로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단기보호, 2번 복지연구, 3번 가족요양비, 4번 주야간보호,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은요?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자, 시설급여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이 일정 시설에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시설이 있죠. 9인 이하와 10인 이상으로 나눠지는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 이하. 요새는 이제 이런 걸 줄여서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을 9인 이하인 경우 이것을 이제 공생이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공생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공생이 뭐야 그러면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시설급여의 단위로서는 소규모의 단위고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노인분들이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고요. 그리고 10인 이상인 경우는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시설급여에 해당이 되는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8번 시설에서 동료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못 본 척한 후 조용히 관찰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주의를 주고 비밀로 해준다.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4번 기관에 보고한 후 사례회의에 사용한다. 5번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말한다. 정답은요?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자, 시설에서 지금 침해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네요. 자, 이런 경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하나는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대처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네,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9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은 1번 좋은 복지용구는 직접 판매한다. 2번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른다. 3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다. 4번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비울 수 있다. 5번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정답은요? 5번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입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반드시 이 직업을 가지면서 행동해야 되는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은 아주 옳은 내용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은 진짜 학교 다니면 모범생처럼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거 너무 잘해주셨죠? 네, 정답 5번입니다. 10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안경이 깨져 있다,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다, 오물로 이불이 더럽고 욕창이 있다.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요? 1번 방임입니다. 자, 노인 학대는 학대 유형별로 시험에 출제를 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안경이 깨져 있고 더러운 옷 입고 계시고 이불도 더럽고 욕창도 있는데 지금 요런 어르신을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방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방치에 가까운 게 뭐냐? 그럼 방임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1번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들어올릴 때 허리를 보호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무릎을 펴고 무게중심을 높인다. 2번 몸이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좁힌다. 3번 물건을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올린다. 4번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 방향을 전환한다. 5번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올린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물건을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올린다입니다.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중심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경우에 중심이 여기 가운데 있죠. 항상 이렇게 높이는 것보다는 항상 중심점은 낮게라고 하는 게 안정적인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이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지지면을 좁힌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모으고 서 계시면 이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면을 넓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처럼 이렇게 허리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돌려주셔야 하고 5번 같은 경우는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무게중심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리고 중심점을 낮춘다. 이렇게 하셔야 이제 우리 신체가 보호되고 더 안정적인 자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번 현대사회의 노인과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와의 동거관계를 불편해한다. 2번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줄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 3번 노년기의 형제자매는 사회적 지지자로서의 의미가 없다. 4번 자녀가 직접 노인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5번 배우자 사별 후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더 오래 산다. 정답은요? 2번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줄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 네, 현대사회의 노인과 가족관계 이렇습니다. 독거노인이 많아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독사도 많아지고 노인과 노인이 노인 부부만 사는 그런 형태도 많아지죠. 정답 그래서 2번이네요. 13번 대장암 대상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2번 육류는 훈연하여 섭취한다. 3번 간식으로 튀김류를 자주 섭취한다. 4번 차가운 아이스크림으로 식욕을 돋운다. 5번 흰죽을 야식으로 섭취한다. 정답은요? 1번 통곡식 생채소, 생과를 충분히 섭취한다입니다. 대장암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대장의 점막의 안쪽에 생기는 암으로서 식이요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곡식 같은 경우는 섬유질이 풍부하고요. 생채소나 생과일 같은 경우는 섬유질도 물론 있지만 항암 물질들 또 항산화 물질들이 많아서 대장암 대상자의 식이요법으로 아주 좋은 그런 식이요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4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최대 심박출량 증가, 2번 최대 심박동수 증가, 3번 심장의 근육량 증가, 4번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5번 정맥의 탄력 증가. 정답은요? 3번 심장의 근육량 증가입니다. 자, 심혈관계 특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심장의 근육량을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서 심장의 탄력성도 증가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심장의 탄력성은 감소가 되는 내용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심장에서의 심혈관계 변화는 상당히 많은데 최대 심박출량은 감소합니다. 최대 심박동수도 감소해요. 심장으로의 혈액순환도 감소하고요. 정맥의 탄력도 감소됩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이거 다 증가되는데 심장의 근육량은 증가되는 게 맞고 1, 2, 4, 5번은 다 감소되는 내용이고요. 3번만 증가되는 내용이고 탄력성은 감소된다. 이렇게 이 내용이 이제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특성으로는 심장의 근육량 증가, 탄력성 감소 이런 내용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5번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옳은 것은 1번 등산, 2번 평평한 흙길 걷기, 3번 배드민턴, 4번 계단 오르내리기, 5번 장거리 걷기. 정답 골라볼까요? 2번 평평한 흙길 걷기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이렇게 뼈와 뼈가 만나는 그 지점을 관절이라 하죠. 그런데 뼈가 만나면 이 보호하는 층이 없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연골이라고 하는 물렁뼈가 이렇게 뼈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닳거나 아니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죠. 변형도 일어나고요. 이럴 때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해주셔야 되겠죠. 수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평한 흙길을 걷는다든지 체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운동은 2번 평평한 흙길 걷기입니다. 16번 다음 중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도가 넓어져서 소변을 자주 본다. 2번 소변 줄기가 굵다. 3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4번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5번 소변을 보는 횟수가 줄어든다. 정답은요? 3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 긴박뇨 혹은 절박뇨라고도 하거든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전립선이라고 하는 기관이 방광이라면 이게 방광입니다. 지금 여기 소변이 이렇게 있죠. 방광이 이제 소변이 차면 나오는 길을 요도라고 하는데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생식선입니다. 남자에게만 있고요. 그런데 이 생식선이 이렇게 증식이 됩니다. 왜 증식이 됐나요? 남성 호르몬 감소, 여성 호르몬 증가로 인해서 어떤 노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요도가 좁아져요. 그래서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고 또 소변 줄기도 가늘어지고 또 제대로 배출을 못하다 보니까 잔뇨량이 많아지고 자주자주 소변을 보게 된다. 이게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3번 같이 소변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것도 역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17번 욕창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영양소는 1번 칼슘, 2번 지방, 3번 단백질, 4번 비타민, 5번 탄수화물. 정답은요? 3번 단백질입니다. 자, 욕창을 치료하기 위해서 혹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필요한데 피부에 손상이 왔을 때, 즉 이렇게 욕창이 오죠. 그럼 이렇게 손상된 부위에 이걸 이제 다시금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재생시켜주는 영양소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상처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번 다음 중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세균성 피부질환이다. 2번 가려움이 없는 수포가 발생한다. 3번 통증은 일주 후 사라진다. 4번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난다. 5번 과거 풍진을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난다입니다. 자결감이다 하면은 열감이 있는데 막 타는 듯한 열감 이런 것들 막 화끈화끈한 이런 감각이 바로 자결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상포진은 냉찜질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화끈화끈 달아오르는데 온찜질한다? 그럼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 안 되고 냉찜질 해주시면 되고 발진도 나타나고 수포도 발생해요. 가려움이 간질간질 있는 그런 수포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상포진은 세균성 질환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예전에 수두를 앓았던 분들이 신경절에 남아있다가 면역이 약화됐을 때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간질간질하면서 수포가 생기고 발진이 생기고 수포가 생기면서 점점 이렇게 가피가 형성되면서 나아가는 것이 대상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긁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발라주시면 되고 국소 치료제로는 칼라민 로션 같은 걸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증은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수주에서 수개월, 몇 년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이 대상포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9번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용 혈압계를 사용한다. 2번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3번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4번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와 함께 세탁한다.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정답은요?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입니다. 자, 옴이라고 하는 것은 옴 진드기가 피부를 뚫고 굴을 파고 그리고 배설물도 배설하고 새끼도 낳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손가락 사이사이, 엉덩이, 겨드랑이 이런 곳에 이제 옴이 감염이 되는데 피부를 직접 접촉을 해도 감염이 되고요. 그리고 옷이나 침구류를 통해서도 감염이 돼요. 반드시 이제 치료 연고를 한번 발라주실 때는 얼굴을 제외하고 이 목 아래서부터 전체에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한번 이제 샤워를 해주시고 그 다음날 사용하는 침구나 옷은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반복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일주 후에 다시 한번 약을 발라주시고 전용 연고가 있으니까 그거 발라주시고 나면 이제 2주 후에 완치 판정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공용으로 뭔가 사용해 주시면 안 되고요. 맨손으로 만지시면 옮아요. 증상이 있는 부위 아니고 얼굴 아래 다 발라주셔야 되고 침구류 같이 세탁하시면 안 되겠죠. 뜨거운 물로 세탁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1번 경과가 짧다, 2번 원인이 명확하다, 3번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요?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원인도 불명확하고요. 초기 진단도 어렵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 이제 치료가 좀 힘들고 예후도 불분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만성 질환으로 가는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폐활량 증가, 2번 기침 반사 증가, 3번 섬모운동 감소, 4번 코점막의 건조함 감소, 5번 기관지내 분비물 감소. 정답은요? 3번 섬모운동 감소입니다. 자, 호흡기계의 변화는요. 어르신들의 호흡기계가 변화가 상당히 많아서 이 내용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출제 빈도도 높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노인분들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사망도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4위였는데 3위로 최근 등극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계 변화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폐활량은 감소됩니다. 500ml에서 250으로 절반이 줄어드네요. 자, 이번에 기침 반사는요, 감소됩니다. 잘 못 뱉어내세요. 자, 3번의 섬모운동도 감소가 됩니다. 섬모라고 하는 거는 기관지 내에 이물질이 들어왔네요. 그러면은 이물질 내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방어 기전입니다. 이렇게 머리카락만 털이 있는 게 아니라 기관지도 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물질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요. 먼지도 들어와요. 또 미생물도 들어와요. 그러면 너는 왜 들어왔니? 하면서 이제 너 좀 내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밖으로 밀어내는 이런 것들이 섬모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섬모운동이 감소되니까 기관지 내 분비물이 많아지죠. 그래서 호흡기계 감염병도 역시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 4번은요. 코 점막의 건조함도 증가가 되죠. 코가 굉장히 건조해지세요. 그래서 호흡기계 변화를 꼭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22번 다음과 같은 전구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 두통, 구토, 시력장애가 발생한다. 1번 난청, 2번 빈혈, 3번 고혈압, 4번 뇌졸중, 5번 폐렴. 정답은요? 4번 뇌졸중입니다. 자,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한쪽 팔다리 마비되어 발음도 분명하지 않아요. 두통, 구토, 시력장애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인한 질병이에요. 뇌에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것을 뇌졸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 내용들 다 이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니까 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이제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구 증상이 나타나면 이런 것이 뇌졸중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23번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비만 관리를 한다. 2번 웃음요법을 권장한다.
3번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1번 비만 관리를 한다입니다. 자, 복압성 요실금이란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소변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자, 복부의 압력이 증가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기가 지금 방광이고 지금 여기가 배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배꼽 바로 아래쪽이 방광인데요. 여기가 이제 엉덩이가 있고 자, 그런데 복압성 요실금은 복부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막 웃고 나면 압력이 증가되니까 방광을 누르게 되죠. 그리고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 또 앞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복압성 요실금이 악화되고요. 또 뒤에서는 이 직장이 있습니다. 변비로 인해서 변이 가득 차면 또 압력이 가해지면서 또 방광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복부 압력이 올라가면서 소변이 새어나오는 이런 것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니까 비만 관리해야 되겠고요. 또 변비를 좀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수분도 충분히 드셔야 되고 식이섬유도 충분히 드셔야 되겠습니다. 24번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칼슘 흡수력 증가, 2번 소화액 분비 증가, 3번 삼키는 능력 증가, 4번 구강 건조증 감소, 5번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정답 골라볼까요? 5번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입니다. 자, 어르신들이 갈증 반사가 저하되면 수분 섭취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1번처럼 칼슘 흡수력은 감소됩니다. 소화액 분비도 감소가 되고 삼키는 능력도 감소되고 대신 또 구강 건조증은 증가가 되죠. 안 좋은 건 대부분 증가되고 좋은 건 감소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25번 잠들기 어려운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자기 전에 술을 마신다. 2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3번 공포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녹차를 마신다. 4번 잠들기 전까지 텔레비전을 본다. 5번 취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정답은요? 2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입니다. 잠들기 어려운 대상자 수면을 돕고 싶네요. 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전에 술 같은 거 드시면 안 되세요. 더 각성됩니다. 3번 같은 경우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올 때는 따뜻한 녹차 아니고요. 우유 드셔야 되죠. 자,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TV 시청은 금해 주셔야 하고 자, 5번 같은 경우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또 잠이 깨버립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26번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약을 복용하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약을 쪼개서 나눠 먹게 한다. 2번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두고 필요시 복용하게 한다. 3번 증상에 따라 약 용량을 조절하여 복용하게 한다. 4번 비처방약이라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게 한다. 5번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 비처방약이라도 의사 상담 후 복용하게 한다입니다. 비처방약은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고 약국에서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의사가 처방한 약과 중복 처방이 될 수 있어서 과용량이 들어가게 되면 대상자 간이라든지 신장에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처방약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27번 고혈압 있는 대상자의 겨울철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녁에는 준비 운동을 하지 않는다. 2번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운동한다. 3번 추운 날씨에는 야외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4번 몸을 단련하기 위해 장갑이나 방한복은 착용하지 않는다. 5번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도 변함없이 운동을 한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새벽보다는 낮 시간에 운동을 합니다. 낮에 기온차가 적기 때문에 이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이게 기온차가 많이 나면 혈압이 올라가면서 뇌졸중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28번 대상자의 질환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자궁적출술 성기능 감소, 2번 당뇨병 발기부전, 3번 심근경색 성욕구 감소,
4번 알코올 중독, 성기능 증가. 5번 전립선 절제술, 성욕구 감소. 정답은요? 2번 당뇨병 발기부전입니다. 대상자의 질환과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출제 빈도가 꽤 높은데요. 자궁 적출술이나 심근경색증, 전립선 절제술 이런 것들은 성기능과 전혀 무관하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대신에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성기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활동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알코올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당뇨병 발기부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29번 노인의 낙상을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은 1번 변기업과 욕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2번 문턱을 만들어 방과 거실을 구분한다. 3번 화장실 앞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깔개를 깔아둔다. 4번 계단, 욕실 등을 어둡지 않게 한다. 5번 바닥에 흘린 것은 즉시 닦아준다. 정답은요? 2번 문턱을 만들어 방과 거실을 구분한다입니다. 자, 여기서는 낙상을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인데요. 문턱을 만들어서 방과 거실을 구분하면 어르신이 여기 걸려 넘어집니다. 문턱은 없앤다.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혹은 낮추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문턱을 없애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경사로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번 결핵, 2번 홍역, 3번 폐렴구균, 4번 디프테리아, 5번 인플루엔자. 정답은요? 네, 4번 디프테리아입니다.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이 두 가지죠. 디프테리아하고 파상풍입니다. 요 내용 시험의 출제 빈도 굉장히 높고요. 디프테리아하고 파상풍은 10년마다 추가 접종이에요. 결핵은 예방접종이 있습니까? 없고요. 홍역도 역시 어르신의 권장 예방접종은 아닙니다.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이면 한 번만 맞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는다. 요 내용은 정말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방접종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요거만큼은 또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인플루엔자 매년 요건 정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어르신들 예방접종이 왜 시험에 나오나요? 어르신이 이제 면역이 약해져 있죠. 자, 면역이 약화되어 있는 분들 질병에 걸리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높아지니까 미리 이제 약화되어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 약화되어 있는 애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이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균을 넣어줍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이렇게 항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자, 항체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나 세균과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항상 밖에다 표시를 하고 다닙니다. 이 항상 잘난 척을 하는 애가 항체예요. 나 얘 이겼거든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까지 기간이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 2주 동안 이제 얘하고 이겨서 싸워서 이 항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몇 년 정도는 유효하죠. 요 만들어 놓은 항체가 이제 처음 만들기까지는 이렇게 걸리지만 다음번에 또다시 들어왔을 때는 내 몸에서 이 항체를 마구마구 만들어냅니다. 하루에서 하루, 길면 이틀. 요 정도면은 막 항체를 예전에 싸웠었잖아요. 기억을 하고 있다가 막 도장 찍듯이 막 찍어냅니다. 공장에서. 그러면 이 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서 어르신들 이제 필수 권장 예방접종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1번 휴대용 경사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회사명, 2번 균형감, 3번 디자인, 4번 색상, 5번 청결성. 정답은요? 2번 균형감입니다. 휴대용 경사로는 이제 보통은 휠체어를 차에다 실을 때 무겁죠. 그래서 경사로를 설치해서 이동하기가 이제 편하도록 하는 것인데 실외에서 사용하는 거는 대여고요. 그리고 실내 경사로는 구입 품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균형감이 있어야 휠체어를 옮기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32번 재가 대상자와 병원 방문 동행 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외출 장소 및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정한다.
2번 대상자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다. 3번 요양보호사가 아는 병원으로 모시고 간다. 4번 동행 전에 이동보조기구를 점검한다. 5번 진료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본다. 정답은요? 4번 동행 전에 이동보조기구를 점검한다입니다. 병원 방문을 갔는데 보행기를 쓰는데 보행기가 바퀴가 빠져요. 안 되죠. 그 다음 이 이동보조기구 같은 경우는 지팡이라든지 보행기가 있는데 보행기 밑에 혹은 지팡이 밑에 고무받침이 닳았는지 혹은 나사가 풀렸는지 이런 것들을 꼭 봐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33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2번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번 보호자와의 밀착관계 형성, 5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요?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4번 식사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요양보호 기록지는 1번 욕구 사정, 2번 상태 기록지, 3번 방문 일지, 4번 상담 일지, 5번 인수인계서. 정답은요? 2번 상태 기록지입니다. 대상자의 식사, 배설, 목욕 이런 상태 혹은 제공 내용을 기록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록지는요. 상태 기록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35번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학용품 이름, 생선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들 말하기,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 말하기, 1번 창의적 사고력, 2번 언어의 유창성, 3번 감성적 표현 능력, 4번 다양한 억양 조절 능력, 5번 주의력 및 기억력 향상. 정답은요? 2번 언어의 유창성입니다. 경증인지장애 대상자는 학용품 이름이나 생선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또 단어 같은 것들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어죠. 그래서 언어의 유창성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36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른 음식을 먼저 제공한다. 2번 턱을 들어 올린 후 식사를 제공한다. 3번 입맛을 돋우기 위해 신맛 나는 음식을 먼저 준다. 4번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말을 시킨다. 5번 침상 머리를 30에서 60도 높인 후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5번 침상머리를 30에서 60도 높인 후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이렇게 상체를 약간 세운 상태가 사례를 예방하고 식사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처럼 마른 음식 같은 경우는 입에 들어가면 이렇게 씹고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물 종류의 이러한 국물이라든지 물 등을 드시고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2번처럼 턱을 들어 올린 후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턱을 약간 당긴다 이 내용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턱을 약간 당기고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인 상태로 식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사례가 잘 안 걸리고요. 또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는 신맛 나는 음식이 좋지만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맛 나는 음식을 제한해야 되겠습니다. 자,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말을 시키면 또 말씀하시다 사례가 걸리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주의해야 되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2번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얼굴을 왼쪽으로 돌린다. 3번 대상자의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4번 사례가 들리면 침대 머리를 최대한 올려준다. 5번 식후 오른쪽 뺨 부위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는 시험 출제 빈도가 높고요. 특히 지금 한쪽이 불편하신 분들은 식사하실 때 마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잘 못 씹으시고 또 옆으로 약간 누우실 때 마비 있는 쪽으로 눕게 되면 순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한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자,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네, 오른쪽입니다.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시면 식사하실 때 훨씬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38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 2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주입한다. 3번 영양액 주입 후 알코올 솜으로 입안을 닦아준다. 4번 영양 보충을 위해 진한 농축액을 제공한다. 5번 영양액이 역류하면 영양 주머니를 높여준다. 정답은요? 1번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입니다. 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나 사례가 많이 걸리는 연화곤란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경관 영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위관이라고 하는 코와 위를 연결하는 관을 사용해서 영양을 돕습니다. 이렇게 의식이 없다 해도 대상자에게 식사 시작과 끝을 알려주셔야 되겠죠. 의식이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청력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요양보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39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차가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2번 탈취제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3번 습도를 높게 해준다. 4번 전염성이 강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5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가래를 배출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가래를 배출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염증이 이렇게 껴있다 보니 기도가 좁아졌어요. 그러면 호흡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심호흡을 해주시면 이런 것이 이렇게 배출하기가 쉽고 기침을 해주시면 가래 배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40번 대상자가 변이가 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침상에서 실수를 하였다. 대처 방법은 1번 변이를 숨기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2번 배변 간격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준다. 3번 기저귀를 재워 편안하게 배설하게 한다. 4번 식사량과 섬유질 섭취를 줄인다. 5번 실수하지 않도록 수시로 변기를 대준다. 정답은요? 2번 배변 간격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준다입니다. 자, 대상자가 변이가 있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어르신이 이렇게 변이가 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대상자분들이 수치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뭔가 표현하는 이런 능력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침상에서 실수를 한 거죠. 대뇌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뇌에서 인식을 해서 내가 지금 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를 좀 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주의를 준다든지 뭐 기저귀를 채운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배변 간격을 파악해서 변기를 대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41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도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스크린으로 가린다. 2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3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올려준다. 4번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놓는다. 5번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입니다. 자,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없네요. 그런데 가장 먼저라고 하는 이 문제의 주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방광이 팽창하여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은 1번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소변의 색깔을 확인한다. 3번 수분 섭취량을 확인한다. 4번 허리 통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5번 소변 주머니가 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1번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유치도뇨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배꼽 아래에 이렇게 방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방광에서 이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방광에 있는 소변을 이렇게 관을 사용해서 도뇨관이라고 하는 유치도뇨관 카테터라고 표현합니다.
그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방광에 있는 소변을 24시간 빼주는 것입니다. 자, 24시간 빼줄 때 그냥 소변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소변 주머니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주머니에 소변이 이렇게 고이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방광이 팽창하여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유치도뇨관의 소변 줄이 상당히 길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유치도뇨관이 나오는 이 길이 막히거나 꼬여 있으면 눌려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방광 내 소변이 고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광이 팽창한 경우나 아랫배가 아파요 이런 경우는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리고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43번 고혈압이 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서로 씻는다. 2번 욕조의 중앙에 대상자를 앉힌다. 3번 욕조에 20에서 30분 앉아있게 한다. 4번 혈압이 높을 때는 목욕하지 않는다. 5번 목욕 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혈압이 높을 때는 목욕하지 않는다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이 높아요. 140에 90 이상인데 이렇게 혈압이 높은 경우는 목욕을 하게 되면 갑자기 혈압이 높아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뇌졸중이 오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압이 높을 때는 목욕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하나 기억해 주시고 목욕하는 것도 안 하지만 운동도 못합니다. 혈압이 높을 때는 쓰러지실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죠. 자, 우리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겠습니다. 눈, 코, 볼, 입 이렇게 한번 가고요. 그 다음에 이마, 귀, 목 이렇게 내려옵니다. 얼굴 안쪽에서 한번 내려오고 밖에서 한번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얼굴이 끝났고요.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그 다음 손, 팔 이렇게 가죠. 가슴 이렇게 동그랗게 배 이렇게 갑니다. 네, 말초에서 중심으로 가는 순서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발, 다리 그리고 뒤로 갑니다. 등, 음부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회음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손톱, 발톱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침상에서 목욕할 때는 이렇게 순서가 되고 그리고 욕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밖에서 일단 몸을 한번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욕조로 들어가게 되는데 욕조의 중앙에 앉히시면 대상자가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욕조에 앉으실 때는 이렇게 기댈 수 있게 앉으시고 그 다음에 물을 먼저 받은 다음에 들어가요. 그리고서 물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욕조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한 5분 이내로 해주시는 게 좋겠고 총 목욕 시간이 20에서 30분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 전에 대소변을 보시는 게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 내용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44번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귀약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2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번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4번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5번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입니다. 약물 보관할 때 이렇게 성분과 효과가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제대로 보관을 안 하면 약물이 이제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그럼 드셔도 소용이 없겠죠. 자, 알약 같은 경우는 건조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 이렇게 대원칙이 있어요.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귀약도 서늘한 곳에 건조한 곳 직사광선 피해서 보관해 주시고요. 자, 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 안 되죠. 직사광선 피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루약도 물약에 녹여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루약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드시기 직전에 물에 녹여서 드시는 거죠. 자, 그리고 갈색병에 들어있는 약은 차광입니다. 빛을 피해야 되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는 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45번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약한 후 눈을 가볍게 문질러준다. 2번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3번 안연고 투약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4번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사용한다.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정답은요?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가 정답입니다. 자, 안연고를 넣을 때 양쪽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안연고를 투약할 때는 대상자에게 설명을 하고 앉아도 되고 누워도 됩니다. 그리고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일단 눈을 닦아줍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한번 닦아주는데요. 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까? 하면은 밖에서 안으로 닦게 되면 반대 눈에 이렇게 오염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닦아주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안연고를 처음에 짤 때 연고가 지렁이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연고는 공기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멸균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일단 닦아내고 그리고 나서 짜주는데 한 2cm 정도 안에서 바깥쪽으로 짜주시면 됩니다. 하부 결막낭에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짜주시면 되고 이때는 눈을 감고 이 동공은 눈동자를 움직여 주시면 돼요. 비루관을 누르시는 경우는 안약일 때, 안약을 넣을 때는 비루관을 눌러주지만 안연고 같은 경우는 바로 흘러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눌러주셔도 되고 단지 눈에 잘 녹을 수 있도록 눈을 감고 눈동자를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주시는 내용이 맞죠. 안연고를 투약하고 나면은 요 밖으로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요거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내 주시는 건 잘하셨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46번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1번 통증 감소, 2번 부종 예방, 3번 흉터 예방, 4번 피멍 발생 예방, 5번 약물 흡수 촉진. 정답 골라볼까요? 4번 피멍 발생 예방입니다. 자,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주사는 의료인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진 않지만 주사를 제거하고 나서 알코올솜을 눌러주는 거는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피부에 지금 이렇게 주사를 맞으셨는데 요 바깥쪽에 피부가 있고 이 표피층을 지나서 진피층에 이렇게 혈관층이 있습니다. 요 혈관에 주사를 꽂았어요. 자, 주사 바늘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늘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수액을 맞겠죠. 주사 맞고 나면 요걸 이제 제거를 하게 되죠. 지금 바늘 뺐습니다. 이걸 이렇게 빼고 나면 피부는 이렇게 살짝 구멍이 났지만 탄력성이 좋아서 이렇게 금방 붙어요. 딱 수축이 되죠. 그런데 이제 혈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구멍 난 상태에서 약간 이제 출혈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 혈소판들이 막 모여듭니다. 혈소판이 피가 나고 있어 하면서 막 이제 주변에 있는 혈소판들이 이렇게 별 모양처럼 생긴 혈소판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적혈과하고 이렇게 혈병을 이루면서 여기에 응고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엉켜서 이 혈관 벽을 메꿉니다. 그런 작업들이 지혈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최소 1분에서 2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근데 여기를 누르지 않고 비벼버리면 여기 이제 혈병들을 다시 막 해체시켜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여기 이렇게 벽을 잘 쌓게 됩니다. 그래서 지혈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 문질러 버리면 이게 다 터져버리기 때문에 피멍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비비지 않습니다. 네, 누르는 이유는 피멍 발생 예방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47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다. 2번 약을 투여한 후 귀지를 제거한다. 3번 점적 후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번 이도 중앙에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5번 점적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정답은요? 네, 5번 점적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게 한다입니다. 귀에다 약을 넣으실 때는요. 대상자를 눕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치료할 귀가 위로 올라오게 해서 귀를 잡아당기는 방향은 후상방입니다. 항상 후상방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방향은 후하방 이런 건 없고요. 후상방이고요. 전체 과정에서 후상방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약을 투여한 후 귀지 제거하는 건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자, 점적 후에 작은 솜은 하루 동안 안 끼워 놓으셔도 되고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끼워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도 중앙에 똑 떨어뜨리지 않고 측면을 따라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적 후에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잘 흡수가 되도록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이 내용은 너무 잘 해주셨죠? 정답이 5번입니다. 48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만 비운다. 2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둔다. 3번 유치도뇨관이 빠질 수 있으므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 4번 방광에 통증이 오면 즉시 유치도뇨관을 빼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둔다가 정답입니다.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하게 되면 역류가 돼서 방광이 감염될 우려가 높아지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49번 대상자의 칫솔질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많은 양의 치약을 칫솔모 위에 눌러 짠다. 2번 치약을 묻힌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3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하면서 쓸어내린다. 4번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른다. 5번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하면서 쓸어내린다 정답이죠. 네, 많은 양의 치약을 칫솔모 위에 아니고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이 있게 짜주셔야 칫솔질을 잘 하실 수가 있고, 치약이 이렇게 위에 눌러 짜시면 그냥 뚝 떨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치약을 묻힌 칫솔은 자, 각도 하나 기억할게요. 45도 각도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회전하면서 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또 옆으로 이렇게 강하게 문지른다. 이렇게 하면은 치아의 치면이 닳게 됩니다. 마모가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5번 보시면 혈액 응고장애. 이 얘기 뭘까요? 혈액 응고가 안 되는. 자, 그럼 지혈이 잘 안 된다. 그럼 이런 분들 치실을 사용하면 잇몸에서 출혈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출혈이 멈추지가 않는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혈액 응고장애 있는 대상자는 치실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50번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닦는다. 2번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3번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4번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청정제로 닦는다. 5번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입니다. 구강 청결할 때 윗니 아래 이 딱, 자, 이 노래 있죠? 윗니 아래 닦아주시고, 또 이 노래는요, 치아의 의치를 뺄 때도 위 먼저 아래, 위 먼저 빼고 아래 뺍니다. 끼울 때도요, 위 먼저 끼우고 아래를 끼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 정답 5번입니다. 51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3번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4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5번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 없이 쓰는 샴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침상에서 머리를 감을 수 없는 대상자, 물로 머리를 감을 수 없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물이 나왔네요. 그럼 땡. 자, 여기도 3번도 물 나왔는데요. 네, 안 됩니다. 자, 4번도 린스로 헹군다. 안 되죠. 헹구는 거 아니고, 그럼 5번 또 왜 틀렸어요?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마른
젖은 수건 이런 거 물하고 관련된 게 나오면 땡 해주시고 2번 같이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르고 거품이 보글보글 나는 거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되고 아직도 좀 때가 덜 빠졌네 그러면 한 번 더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두발 전용 세정제 물 없이 사용하는 샴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2번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1번 피부 보습, 2번 체온 유지, 3번 각질 제거, 4번 염증 반응 감소, 5번 호르몬 분비 촉진.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 체온 유지입니다. 대상자 목욕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셔야 돼요. 옷을 벗고 물이 젖어 있는 상태면 증발을 하면서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셔야 되고 이 목적이 바로 체온 유지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 높습니다. 53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1번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2번 장시간 와상 상태 시 욕창을 예방한다. 3번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4번 폐 기능을 강화하여 호흡에 도움을 준다. 5번 관절의 굳어짐을 예방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 간이변기 대주기도 좋고 침대에서 이동하기도 좋고 신체 안정에 도움이 돼서 이 대상자분이 요 운동만 좀 열심히 하셔도 이 어르신의 기능이 한참 유지가 되기가 좋거든요. 또 수발하는 이 수발자의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꾸준히 시켜주셔야 되고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내용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54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이렇게 앉힐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1번입니다. 자, 사지마비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는 척수신경이 마비됐다든지 아니면 뇌관 손상 시 이렇게 이제 사지마비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지해야 되는 부위가 이 어깨 밑으로 깊이 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반대편 어깨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 이 다른 손으로는 마비된 쪽, 둘 다 마비가 됐죠. 마비된 손 여기 지지하면서 이렇게 앉듯이 잡아주셔서 이렇게 앉힐 때 일어나는 방향으로 밀면서 이렇게 앉혀주시면 되고요. 2번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양쪽 팔이 지금 다 탈구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험하네요. 자, 3번처럼 이렇게 머리를 잡는 경우는 없습니다. 머리는 아니고 이 아래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 4번도 틀렸고 5번도 머리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목이 꺾이게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55번 수액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을 벗길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팔 수액 주머니 왼쪽 팔 2번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 주머니 3번 왼쪽 팔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 4번 수액 주머니 오른쪽 팔 왼쪽 팔 5번 수액 주머니 왼쪽 팔 오른쪽 팔. 정답은요? 1번 오른쪽 팔 수액 주머니 왼쪽 팔입니다. 자, 옷을 벗길 때인데 지금 단추가 있는 옷이에요. 단추 있는 옷을 벗길 때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대상자 옷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액을 맡고 있기 때문에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이걸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수액을 맡고 있는 쪽으로는 주사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왼쪽 편마비면 오른쪽에 이제 수액을 맡고 있겠구나. 그거 하나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지금 수액이 여기 위에 매달려 있죠. 오른쪽에 지금 수액을 매달아서 수액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상자 옷을 벗길 때는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벗을 땐 건강한 쪽 먼저예요. 지금 이 대상자는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건강하죠. 그래서 벗을 때는 오른쪽이 먼저예요. 네, 그래서 오른쪽 팔이 먼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이구, 지금 수액 때문에 이 왼쪽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액 주머니가 2번으로 갑니다. 자, 수액 주머니 2번. 그리고 나서 빼서 반대쪽 이제 불편한 쪽 벗어야죠. 그래서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이제 입을 때는 대원칙이 있는데 입을 때는 마비된 쪽, 입마, 그 다음에 벗을 때 건, 건강한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 지금 벗는 경우니까 건강한 쪽 먼저 가야죠. 그 수액 주머니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자, 이렇게 단추가 있는 옷을 벗길 때는 입을 때 마비된 쪽이에요. 벗을 때니까 오른쪽이 먼저, 그 다음에 가운데가 수액 주머니가 들어갑니다. 항상 수액 주머니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수액 주머니가 나왔네 그냥 무조건 가운데로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수액 주머니가 앞이나 뒤면 땡 하셔야 되고요. 가운데 있는 걸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냐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기가 수월합니다. 56번 보행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무 받침이 닳았는지를 확인한다. 2번 보행벨트를 가슴 위치에 고정한다. 3번 보행벨트를 대상자의 피부에 밀착시켜 고정한다. 4번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번 건강한 쪽 보행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잡게 한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예, 이게 맞죠? 자, 보행벨트는 걸으실 때 어르신이 낙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리 부분에 벨트를 착용해서 어르신이 이렇게 잘 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행벨트입니다. 처음에는 바느질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허리에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끈이나 버튼이 풀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잡고 이동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순서도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위치해야 되느냐 이 내용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정답 4번입니다. 57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 시 올바른 방법은 1번 휠체어를 자동차 문 정면으로 놓는다. 2번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3번 마비 측 다리부터 자동차 안으로 올려놓는다. 4번 요양보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무릎을 지지해준다. 5번 요양보사가 동승하는 경우 대상자의 뒤에 앉는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갈 때는 침대에서 휠체어나 휠체어에서 침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갈 때는 안에 이렇게 조금 공간이 협소하기도 하고 조금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자, 자동차가 있고 여기 이제 운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뒷자리에 타셔야 되거든요. 요양보호사님은 옆자리에 타셔야 되고 휠체어는 이렇게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으시고 위치 선정하고 나면 잠금장치 잠궈주시고 그 다음에 발판 올려주셔야 되죠. 발 받침대 올려주시고 양 발이 바닥에 닿게 하고요. 우리는 마비된 쪽을 항상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상자 건강한 쪽 손으로 안에 있는 손잡이를 잡게 해주시고 그리고 엉덩이가 들어가면 엉덩이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다리를 한쪽씩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상당히 이동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엉덩이부터 들어간다. 나올 때는 다리를 먼저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답 2번이네요. 58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자, 휠체어를 태우고 지금 화살표가 있어서 방향을 지시를 하는 건데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문턱 오르기네요. 자, 이렇게 문턱 오를 때는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네, 잘해주셨고 2번은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3번도요. 지금 올라가는 경우죠. 뒤로 가면 안 되고 항상 어르신이 대상자가 언덕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4번도 그래서 틀렸고 5번 같은 경우는 울퉁불퉁한 길을 가야 되는데 앞바퀴를 들고 이동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진동이 다 흡수가 되지 않아서 어르신 덜컹덜컹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59번 흡입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카테터는 하루에 한 번 교환한다. 2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바로 씻는다. 3번 사용한 물품은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 말린다. 4번 소독한 컵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5번 카테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인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카테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인다. 이렇게 해주셔야 소독이 됩니다. 15분 이상 끓인다.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꼭 잠겨야 되죠. 카테터가 뭡니까? 그러면은 이 흡인할 때 사용하는 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무로 되어 있는 이게 쭉 코혼 입에서 이 객담을 가래를 빼주는 이런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카테터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15분 이상 끓여주시는 건 잘하셨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60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자,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느냐? 안전핀입니다. 안전핀을 뽑고, 그리고 불이 난 곳으로 가서 노즐을 잡고, 그리고 손잡이를 잡습니다. 마지막 불을 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를 포인트를 잡아서 안전핀, 노즐, 손잡이, 불 끈다. 이렇게 그 순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61번 대상자에게 좋은 말벗이 되기 위한 요양보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의존관계를 형성한다. 2번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 3번 친해지면 가끔 반말을 한다. 4번 대상자의 삶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 5번 대상자에 대한 좋고 싫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인다입니다. 네, 좋은 말벗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르신의 기분, 감정 요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정답 2번이네요. 62번 제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3번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5번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은요? 네,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입니다.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식탁은 다리 간격이 넓은 것이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하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눈이 부시죠. 안 됩니다. 그리고 문턱 같은 경우는 아예 없앤다가 정답이죠. 자, 4번도 보시면 깊은 욕조 빠지시죠. 자, 둥근형 문고리 못 엽니다. 어르신. 네, 손에 힘도 빠지시고 그래서 막대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3번 야간 외출 시 대상자의 복장으로 바람직한 것은 1번 단추가 많은 하의를 입힌다. 2번 장식이 많은 상의를 입힌다. 3번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힌다. 4번 밝은 색의 겉옷을 입힌다. 5번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정답은요? 3번 밝은 색의 겉옷을 입힌다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야간 외출입니다. 밤에 외출할 때 어르신 밤에 외출할 일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밝은 색을 입혀드려야 안전합니다. 어두운 색을 입으시면 안 보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지죠. 정답 4번입니다. 1번 색깔 있는 유리 그릇에 담아 제공한다. 2번 손잡이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다. 3번 음식은 한꺼번에 갈아서 제공한다. 4번 TV를 켜서 즐겁게 식사하도록 한다.
5번 졸려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손잡이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는 손잡이가 약간 무거워야 식사하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이렇게 1번처럼 색깔 있는 그릇은 좋아요. 하지만 유리 그릇 아니고 플라스틱 그릇입니다. 유리 그릇 깨지면 위험하니까요. 자, 3번 음식 한꺼번에 갈아서 제공하면요. 이런 경우는 어르신이 아무리 치매가 있다 해도요. 이렇게 한꺼번에 갈아서 드시게 되면 이걸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개죽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갈아서 제공하시지 않고 종류별로 하나씩 이렇게 내줍니다. 갈아서 제공하신 내용은 괜찮지만 한꺼번에 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TV를 켜는 거는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식사할 때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TV에 집중하게 되면 식사를 못 하세요. 또 켜서는 안 되는 경우가 수면 장애 있을 때도 켜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켜도 되는 내용이 배설, 배뇨 혹은 석양 증후군, 야간 선망 이럴 때는 이게 좀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소리가 나야 되는 경우는 TV를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식사하실 때나 주무실 때는 끈다 이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졸려하시는 경우는 식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65번 초기 치매 대상자의 배설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벨트와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2번 활동이 많은 낮 시간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3번 식사 전후에는 매번 변기에 앉혀 변을 보게 한다. 4번 취침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5번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5번 안전을 위해 야간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한다 입니다. 초기 치매 대상자 배설할 때 밤에 혹시 화장실 가다 낙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변기는 일어날 수는 있으나 화장실까지 못 가는 경우와 지금처럼 야간인 경우에 이동식 변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 도중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목욕을 그만하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시간에 목욕을 마쳐야 한다고 말한다. 2번 욕하지 못하게 큰 소리로 꾸짖는다. 3번 무시하고 신속하게 목욕을 마친다. 4번 잠시 자리를 피해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번 안전을 위해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정답은요? 5번 안전을 위해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입니다. 자, 목욕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네요. 이 목욕을 하다가 이런 경우에 물도 있고 미끄럽기도 하고 너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만하시면 됩니다.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67번 3년 전 딸을 잃은 치매 대상자가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적으로 물어볼 때 대처 방법은 1번 3년 전 딸이 사망했다고 사실대로 알려준다. 2번 내일은 올 거예요 라고 말한다. 3번 면회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4번 딸과 행복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5번 모른 척하며 다른 일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딸과 행복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입니다. 지금 반복적인 행동, 반복적으로 뭔가 어르신이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주의를 환기시킨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준다. 이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늦은 밤에 흥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울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을 밝고 따뜻하게 해준다. 2번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둔다. 3번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다른 대상자들 앞에서 야단을 친다. 5번 진정제를 투약하여 잠을 재운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방을 밝고 따뜻하게 해준다입니다. 지금 이제 야간 선망이 있는 경우에는 방을 조금 환하게 해주면 조금 좋아집니다. 가벼운 야간 선망인 경우는 방을 밝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따뜻한 음료를 줘도 되고요. 몸을 좀 따뜻하게
집안 온도를 춥지 않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2번처럼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흥분이 가라앉긴 합니다만 그냥 두진 않고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요. 3번처럼 이유를 물어보시면 왜 그러는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왜? 라는 이런 질문은 삼가해 주시는 게 맞고요. 4번처럼 야단친다 이 내용도 좋은 내용 아니고 진정제를 준다 이거 지금 큰일 날 일이죠.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하여 옷이 젖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2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3번 하루 동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실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5번 당황하지 않게 그대로 둔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이 내용이 맞습니다. 실금하는 경우는 요실금, 변실금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지금 옷이 젖었네요. 그럼 거의 요실금일 확률이 높습니다. 요실금은 배꼽 아래에 있는 방광이 이제 소변이 차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량 차야지 나오는데 이제 관략근이 이완이 돼서 나도 모르게 항상 새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데 새어 나오는 항상 이완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줄줄 새어 나오죠. 그게 요실금이죠. 이때는 그냥 이렇게 실금했다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우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수분을 제한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이런 내용도 좋지 않은 내용이고요. 당황하지 않게 그대로 둔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젖은 채로 계속 그대로 두시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70번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옷 입기를 거부하며 입히지 않는다. 2번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직접 입혀준다. 3번 색상이 화려하고 장식이 달린 옷을 제공한다. 4번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혼자 입게 둔다. 5번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부터 순서대로 놓아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속옷부터 입으셔야 됩니다. 속옷부터 순서대로 놓아주셔야지 그래야 마지막에 겉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네, 겉옷부터 놓아주시면 겉옷부터 입게 됩니다. 그러면은 슈퍼맨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71번 망상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요양보호사 1번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번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번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번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정답 골라볼까요? 5번입니다. 네, 제가 먹어볼게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이렇게 먹어도 죽지 않죠. 네, 농약 안 넣습니다. 네, 이거는 망상이죠. 망상인데 잘못된 믿음인데요. 피해 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약도 안 드시고 밥도 안 드시고 그런 경우들 또 약을 입안에 있는 약을 또 빼서 뱉어내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 많으니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72번 치매 대상자가 밥을 먹은 직후 배가 고프다며 밥을 또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 방금 드셨잖아요. 2번 어르신 많이 먹으면 살쪄요. 3번 자꾸 드시면 소화 안 되고 탈나요. 4번 어르신 배 좀 만져보세요. 볼록하잖아요. 5번 식사가 부족하셨어요.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이런 내용 많이 나오죠. 자꾸 배고프다고 하세요. 드신 거 잊어버리고 또 달라고. 드신 거 기억 못하세요. 또 달라고. 자, 식사가 부족하셨어요. 준비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정말 많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또 나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요양보호사에게 고함치며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팔을 잡아 단호하게 억제시킨다. 2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번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5번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타이른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은 이런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났다 해서 단호하게 막 억제하시는 것도 최소한으로 해주셔야 되지, 단호하게 이렇게 이런 행동 보인다고 해서 바로 억제하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피해서는 또 안 되겠죠. 왜 그러는지 또 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내용이 아니고요.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타이르면 또 어르신 막 또 더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지 말고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요.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4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용히 혼자 있도록 배려한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시킨다. 3번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 4번 낮 시간에 충분히 쉬도록 한다. 5번 해보지 않은 일거리를 제공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입니다. 네,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고 이상행동들 나타나고, 자, 이럴 때 이것이 바로 석양증후군이구나, 그 내용을 이해를 해주셔야죠. 해가 질 무렵에 불안 증상들이 나타나는 증후군, 석양증후군입니다. 이럴 때는 방을 밝게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 또 대상자가 자해라든지 이런 위험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어준다, 이 내용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르신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벗을 해주며 함께 있는다, 혹은 애완동물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 원예활동을 한다, 이런 내용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주는 내용, 또 말벗도 해주는 거 너무 잘해주셨죠? 네, 정답 3번입니다. 75번 치매 말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빠르고 명확하게 말한다. 2번 대화 시 신체 접촉을 피한다. 3번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4번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다. 5번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대상자가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치매 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도 없어져요. 무언증. 그 다음에 혼자서 생각해서 말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앵무새 화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치매 말기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워낙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상자는 물어봐도 질문해도 답도 없고, 똑같이 따라하고, 그렇더라도, 저 왔습니다. 아침 드릴게요. 또 세수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얼굴이 이렇게 세수하고 나니까 아주 멋쟁이 되셨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대답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정답 3번입니다. 76번 제가 대상자의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변기 안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2번 실내 청소는 마른 빗자루로 쓸어준다. 3번 난방은 국소 난방으로 한다. 4번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방향제를 뿌린다. 5번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옮기거나 처분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양변기 안에 물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입니다. 자, 물때가 꼈어요. 솔에 식초 묻히면 살균 작용도 있고 깨끗하게 잘 닦여져요. 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77번 다음과 같이 말하는 암 말기 환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무서운 일이, 우리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은요? 3번 타협입니다. 자, 임종 적응 단계는 키블러-로스의 5단계를 말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부정의 단계인데 1단계가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이 사실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신에게까지도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단계가 타협입니다. 아유, 난 좀 우리 아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아니면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타협 단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우울입니다. 이제 우울이라고 하는 단계는 이제 말이 없어집니다. 이때 굉장히 조용히 있고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놔두셔야 되고요. 또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같이 있어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자, 다섯 번째가 이제 수용의 단계인데요. 이때는 이제 이 임종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나는 지쳤어,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 수용의 단계가 5단계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키블러-로스의 임종 적응 5단계도 각 단계별로 내용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78번, 대상자가 음식을 먹는 도중에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호소를 한다. 목 안에 이물질이 걸려 육안으로 보일 때 올바른 응급처치는 1번 큰 기침을 하여 뱉어내게 한다. 2번 손을 넣어 빼낸다. 3번 의자에 앉히고 등을 두드린다. 4번 인공호흡을 한다. 5번 물과 함께 삼키도록 한다. 정답은요? 네, 1번이죠. 큰 기침을 하여 뱉어내게 한다. 그리고 나서 하임리히법을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단계가 큰 기침입니다. 79번, 대상자의 손목에 상처로 인한 출혈이 있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심장 가까운 곳에 둔다. 2번 멸균거즈를 이용하여 손목을 직접 압박한다. 3번 손가락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4번 손목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5번 압박붕대로 손목을 꽉 조이게 감는다. 정답은요? 2번 멸균거즈를 이용하여 손목을 직접 압박한다입니다. 자, 손목에 상처로 출혈이 났네요. 출혈이 있을 때는 원인과 상관없이 지혈이 우선입니다. 지혈은 피가 흐르는 것을 막아야 되죠. 우리 몸에 5에서 6리터 정도의 피가 있는데요. 1리터만 소실을 해도, 1리터만 빠져나가도 생명이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피가 났네? 그러면 그냥 눌러서 직접 압박법이 가장 좋습니다. 자, 직접 압박한다. 요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압박붕대로 감아주시고 심장보다 더 높이 들어주시면 지혈이 훨씬 더 잘 되죠.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심장 충격 후 즉시 해야 하는 것은 1번 인공호흡을 한다. 2번 가슴 압박을 한다. 3번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번 턱을 위로 당겨 기도를 열어준다. 5번 심장 리듬 분석을 다시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가슴 압박을 한다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것은 일단은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할까요? 심전도를 보시면 이렇게 심장 박동이 띠띠띠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게 이제 하나의 심박동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두궁 뛰고 있죠. 보통 한 60에서 100회라고 보는데요. 평균 한 70 정도에서 80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맥박이 뛰고 있죠. 심장의 리듬을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심전도인데, 이렇게 뛰고 있는 상태가 계속 돼야 살아있는 상태인데, 심장이 수축이야 수축이야 하는 건데, 갑자기 심장이 멈췄어요. 그러면 전기자극이, 자체적으로 주던 전기자극이 없어졌네요. 자, 그럼 전기자극이 없어지면 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드라마 보시면 사망했네요. 그럼 삐 이렇게 그냥 일직선이 가는 거죠. 근데 이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이 상황이, 심장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제대로 박동을 하지 못하고 떨고 있니, 이 상태가 이전에 보통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세동이거든요. 그래서 재세동이라고 하는 건 이 세동을 좀 제거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가 딱 들어가면 바로 뛰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데, 그 전에 이제 가슴 압박을 하잖아요. 가슴 압박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했네요. 그러면 바로 그냥 쓰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패드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심전도를 분석해요. 심전도 분석해야 심장 뛰는지 안 뛰는지 알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딱 충격기, 딱 전기 충격, 지금 심장 충격을 준 거죠. 전기 충격을 주고 나면 이제 그냥 쉬어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죠. 심폐소생술에 심장이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 압박이 먼저다. 이 심폐소생술, 우리가 흔히 CPR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심폐소생술, 카디오 폴모너리 리소시테이션이라고 하는 가슴 압박부터 이제 심폐소생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쭉 하다가 이제 2분 정도 경과가 되면 이 5번을 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5주기라고 하면 보통 시간으로는 2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 2분 후에 다시 재분석을 하게 되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전문 의료인 혹은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인계할 때까지 이것을 사용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심장 충격 후 즉시 해야 하는 것은 가슴 압박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공부해 봤는데요. 워낙 출제 많이 되는 내용이라 출제 빈도 높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번 시험에도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또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